임종, 염상섭. 의사가 없으면 약이라도 지어올 일이지. 사람이 성의가 없어. 침대 위에 간신히 부축을 하여 일어나 앉은 병인은 만경에 빠진 사람 같지도 않게 의식이 분명하고 숨결은 차지만은 말소리도 또랑또랑하다. 병인은 어제부터 새 판으로 입원하기 전에 되었다가 맞지 않는다고 물린 한 의를 병원 속으로 불러오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다 제쳐놓고 자기의 병 증세를 잘 이해하고 의사와 수작이라도 할 만한 아우 병호더러 꼭 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제 오늘 두 번을 갔다 오면서 의사가 시골에 출장을 가서 못 만났다고 약도 못 지어가지고 오는 것을 보니 툭 건드리기만 하여도 끊어질 듯한 신경만 날카로운 병인은 자기를 속이는 것만 같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운 판이라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어서 퇴원부터 하시고 의사는 이따 저녁 때 불러오기로 하지요. 오늘로 부쩍 더워진 날씨에 전차를 타기도 어중된 거리라 걸어서 왕복을 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병실에 들어선 병호는 우통을 벗어놓고 땀을 들이며 찬찬히 병인을 달랬다. 오늘 해를 넘길지 모르는 병자에게 성의가 없다는 말을 들으니 몹시 섭섭하고 미안한 생각도 들었으나 어쨌든 한약 첩좀 급한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퇴원을 어서 시켜야 하겠는데 또 딴소리가 나올까 보아 어린아이 달래듯 달래려는 것이었다. 퇴원은 무슨 퇴원? 약이라도 지어 가지고 나가야지. 이대로 나갔다간 당장 숨이 막혀 죽어. 남의 고통은 조금도 몰라주고 성한 사람들이 저의 대중만 치고 저희 형편 좋을 대로만 하겠다는 것이 화가 나서 역정을 와락 내어 보았으나 숨결이 또다시 되어지며 마른 입속에서 얼음하여 져버렸다. 병자는 성한 사람들의 자기에게 대한 동정과 성의가 부족하다고 늘 불만으로 넘기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동정이 한편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나 한편에 있어서는 비굴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육체의 고통이 극도에 오를수록 모든 사람이 부족하게 구는 것만 같고 자기를 돌려내고 민주를 대는 듯 싶어 고가운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않는 것이었다. 퇴원 문제는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이제는 아마 길게 끌리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벌써부터 나온 문제인데 병자의 반대로 미루미루하여 오던 것을 어제는 한약을 먹겠다는 말 끝에 거기 따라 명호가 부쩍 우겨서 당자도 찬성을 하게 된 것이었다. 정신이 말짱할 때는 옆에 사람이 송구스러울 만치 입원료가 덕겁덕겁 많아지는 걱정도 하고 죽은 뒤의 장비 마련까지 하던 사람이 병세가 차차 침중하여지고 육체적 고통이 시시각각으로 복받쳐 대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병원에만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병원에 누웠댔자 별수가 없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은 다만 하나 주사를 못 잊어서 그러는 것이었다. 하마터면 뇌혈로 인사불성에 빠질 뻔한 것을 백지장 한 겹지간에 유행이 붙들어서 한약으로 머리와 피를 내려앉게 하여는 놓았었지만은 한 달 전에 입원할 때 200 얼마라는 혈압을 5, 60g씩 두 번이나 쥐어짜듯이 하여 피를 빼고 무슨 주사인지 미국치를 비밀 가격으로 사들여다가 연거푸 놓고 한 덕에 간신히 부지를 하여 온 머릿속이요 심장이다. 거기다가 신장염이 곁들여서 부종이 들쑥날쑥하다가 어쩐둥하여 부기가 내리고 구미가 붙기 시작을 하여 한동안 수미를 폈던 것이나 지금 와서는 완전히 마취제와 강심제의 농락으로 꺼져가는 등심의 잔을 도두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뿐이었다.
전쟁이 끝나고도 약이 없어 죽다니. 하기야 돈이 없지 약이 없겠나. 병인은 목에 걸리는 소리로 이런 한탄도 하던 것이었다. 하여간 주사를 만날 놓아야 모르핀 진통제나 강심제 따위로는 병근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쯤은 번연히 알면서도 그 주사나마 못 맞으면 당장 숨이 질 것 같으니 병원을 못 떠나겠다는 것이었다. 4시간만큼씩에 놓던 것이 3시간, 2시간으로 단축이 되고 나중에는 가슴이 타오르고 뻐개질 듯이 조비비할 듯 할 째는 오밤중에라도 조르고 보채고 아귀다툼을 하다시피 하여 한 대 맞고 나면 가슴이 후련히 툭 터지고 옥조이던 사지가 나른히 풀리는 그 신통한 맛이란 감칠 듯하여 아편쟁이의 주사라는 것도 이래서 못 떨어지나 보다고 생각하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급한 고비를 넘기고 본 정신이 들면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인제는 다만 하나 한약을 다시 먹어보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드는 것이었다. 기구가 있으면 주사약을 한 상자 간호부에게 들려 가지고 나가서 급할 때마다 주사로 숨을 돌려가면서 한약을 써보고 싶으나 그럴 형세가 못 되고 보니 한약을 먹으러 나가기는 나가겠으되 그러면 주사 대신에 숨이 지려 할 때 붙들어주는 특효가 나는 한약을 지어오라고 어린아이처럼 보채는 것이었다. 염려 마세요. 주사는 아침 저녁으로 K 선생이 댁에 가서 놓아드리니까. 이렇게도 안위를 시키고 달래었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은 병인의 그런 사정은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병원에서 객사를 시킬 것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다만 어서 집으로 가서 운명을 시켜야 초상을 치르기가 편하다는 타산만으로 서둘러 대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치르는 것이 도리어 비용이 덜 들겠다는 뒷공론도 있었으나 집안 식구가 거산을 할 것이요. 더 고생일 것이라 하여 병인이 퇴원하여 준다는 것만 다행하여들 하였다. 사실 저희들 성한 사람의 사정만 생각한다고 병인이 불평인 것도 그럴듯한 말인지 몰랐다. 그러나 병이 이미 기울어져서 산 사람과의 교섭이 차츰차츰 멀어져 가니 정성이나 애정이 한꺼풀 두꺼풀 벗겨져 가고 엷어져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집에서 한 달, 병원에서 한 달, 2달을 두고 잠시 한때 옆에서 떠나지를 못하게 하는 아내도 이제는 진력이 나서 어서 나가고만 싶어 하였다. 또 요행 이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이러한 늙어가는 이의 병이란 대개 중풍으로 누워있게 되기가 십상팔구이니 그렇게 되면 없는 살림에 서로 못할 노릇이요. 한 달에 2, 3만 원 하는 입원료를 무엇으로 대어 나가느냐는 걱정부터 앞을 서는 것이었다. 가장을 잃으면 어린 것들과 노두에 방황하겠다고 애를 부덩부덩 쓰고 지성껏 병 구안을 하던 것도 아직 든든한 생활력이 남아있고 그래도 회춘할 인류의 희망이 있을 동안이었다. 산 사람이나 당장 내일부터라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태산 같은 걱정이 앞을 가리니 다만 남는 것은 인연이라든지 의리나 체면뿐이었다. 그러나 앓는 사람은 그럴수록에 동정과 애정과 성한 사람의 성의에 매달리려고 애원하는 것이요. 역정을 내는 것이었다. 성한 사람의 정성이 부족하여 가거나 저희들의 사정만을 생각하거나 말거나 정신이 말짱하고 원체 체력이 든든하던 병인은 지치고 살이 야이기야 하였지만은 좀채 자기가 그렇게 쉽사리 훌쩍 넘어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큰 산소에 아버지 옆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 넉넉히 되지만은 장비는 터무니없고 이런 세대에 무어 볼 거 있소. 간략히 화장을 해서 뼈나 갖다 묻도록 하오.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이들의 교육과 취직이며 생활 방도를 의논한 끝에 이러한 유언도 하고 어떤 때는 유골을 갈아서 정한 산에 올라가 날려보내도 좋겠다는 지나는 말도 하여
가족들을 놀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유언은 언제나 한 번은 죽을 것이니 이 기회에 미리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두자는 것이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각오를 하고서 하는 말은 아니었다. 주사의 힘으로 버티어 나가거니 하는 불안은 있으나 주사를 놓고 나면 그 저리고 쑤시던 가슴이 훤히 터지고 부축을 하여서라도 몸을 가누고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자기의 원기에 대한 자신이 다시 생기고 능히 소복되리라는 새 희망도 비치는 것이었다. 사실 어제 퇴원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한참 부산한 통에 씨라는 젊은 위문객이 왔을 때는 이때까지 서둘던 가족들이 무색하리만큼 병인은 내일이라도 일어날 듯이 명랑한 낯빛으로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이렇게 편찮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려. 지금 땡땡 재단을 설립 중인데 물론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선생을 부사장으로 추대할 듯 싶더군요. 그야 이사짜리야 하나 안 드리겠습니까마는 공교히 이렇게 누워 계셔서 안 됐습니다. 어서 속히 일어만 나십시오. C 청년은 병의 길을 돋아주려고 위로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내통을 하여 주고 또 그리하면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없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찾아다니다가 병원까지 왔다는 말 눈치였다. 그런 얘기가 있어. 좀 있으면 일어나기야 되겠지만은 하여간 그 축들 만나건 잘 부탁해 주. 오늘 시군이 찾아준 것도 의외지만 아마 나도 이제 운이 튀려는군. 힘 좀 써주시오. 꼭 부탁하오. 병인은 젊은 치구의 손을 붙들고 은근한 정을 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젊은 손은 병 증세를 케어묻고 병인의 가다가다 허청 나오는 목소리와 어떻게 보면 사색이 질린 낯빛을 이모저모 뜯어보는 눈치더니 처음 달려들면서 떠버려놓던 기세와는 딴판으로 차츰 기색이 달라지면서 꽁무니를 빼는 수작을 어름어름하고는 훌쩍 가버렸다. 병인은 그래도 신기가 매우 좋아서 아내들어 내일은 P에게 연락을 해서 그 땡땡 재단의 내용을 알아보고 A에게 가서는 이러저러한 전달을 하고 부탁을 하여 두라는 분별을 하고 누웠다. 옹의를 하고 앉았던 가족들은 이 양반이 오늘 해를 못 넘기리라고 서둘던 양반인가? 하는 생각에 멀끔히 병인의 얼굴을 바라들보며 어쨌든 반갑고 기쁘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과시 병이 고망에 깊어든 것이 아닌 것 같이도 보여 다시 새로운 희망도 생기는 것이었다. 태연을 재촉하고 장사 지낼 걱정을 끼리끼리 수군거리던 것이 우습기도 하였다. C 청년이 다녀간 뒤에 의사가 저녁때에야 들어왔다. 오늘도 가슴이 메어지고 숨이 막힐 때마다 K 선생을 불러오라 하고 출근을 아니하였거든 자기 집에 전화를 걸라고 하던 K 의사가 들어왔다. 병자는 아까 놓은 주사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 그리 급한 지경은 아니나 의사의 얼굴만 보아도 안심이 되었다. 오신 길에 주사를 또 한 번. 환자는 조금 있으면 또 닥쳐올 고통이 무서워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의사를 붙든 김에 아주 미리 주사를 듬뿍 맞아두고 싶은 생각이었다. 놓아드리죠. 진찰을 대강 하여 보고 의사가 주사약을 가지러 나가는 것을 보고 명호는 병자의 눈에 안 띄게 슬며시 뒤쫓아 나갔다. 오늘 퇴원을 시킬까 하다가 선생도 안 오시고 해서 그만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모양인가요? 오늘 내일 새로 어떻겠습니까마는 퇴원하시지요? 퇴원한다는 말에 의사는 도리어 반색을 하는 눈치였다.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이제는 길게 끌리라는 예고를 할 때부터 벌써 의사는 이 이상 더 할 수는 없으니 데려내가라는 말 눈치였던 것이다. 어차피 내일 한약을 지어온 뒤에야 병인이 순순히 퇴원하겠고 또 오늘 내일 새로 어떨 리는 없으리라는 의사의 말에 안심이 되어서 퇴원은 내일로 미루기로 하였다.
그러나 뒤미처 주사침을 가지고 들어온 의사가 정맥 주사를 한참 신고를 하고 놓고 가더니 명호에게 눈짓을 하며 나간다. 명호는 불길한 예감에 마음이 설레하면서 눈치 빠른 병자의 눈을 기우느라고 머무적거리다가 넌젓이 따라 나갔다. 될 수 있으면 오늘 해 전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약을 빨아들일 힘이 없는 것을 보니 이제는 심장이 완전히 주사의 힘으로만 부지를 하는 건데요. 하고 의사가 되레 서두른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주사에 피가 자꾸 흘러나와서 주사약은 분홍빛으로 물이 들고 몇 차례를 쉬어가며 간신히 억지로 넣고 나온 길이었다. 그러나 퇴원을 한다고 법석을 하다가 겨우 준좌가 되고 병인도 땡땡 재단이 되면 이사는 되리라는 뜬 소문을 망정 기분이 좋은 터에 세판으로 소동을 하는 수도 없었다. 병인은 2번씩이나 의사를 따라 나가서 수근수근하고 들어오는 명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무엇을 찾아내려고 몹시 초조해하는 기색이었다. 마음을 턱 놓았던 화색이 금시로 쓰러지고 불안과 공포의 빛이 확 떠오르다가 꺼지면서 어색한 웃음을 띄우고 무슨 말을 꺼내려는 눈치더니 자기도 입 밖에 내서 물어보기가 무서운 듯이 멈칫하고는 또다시 퀭한 눈으로 언제까지 명호의 기색만 노려본다. 위중하다는 기별을 듣고 이른 아침이나 날이 저문 뒤에 뛰어가면 어째 왔나 하고 도리어 놀라며 겁을 내고 싫어하거나 흥분이 되곤 하는 병인이었다. 이렇게 의혹과 공포에 절인 눈으로 쏘아보는 양은 마치 무서운 마굴에 불법 감금이나 당하고 앉아서 감시하는 옥조로 눈치만 숨을 죽이고 슬금슬금 노려보는 것 같아서 명호가 도리어 얼굴을 둘 데가 없고 말이 막혀버렸다. 의사 말이 훨씬 차도가 있으니 오늘 내일 주사를 좀 더 넉넉히 맞으시고 내일 오후에 퇴원하시라는군요. 명호는 잠자코만 있기가 도리어 괴로워서 안 나오는 웃음을 지어 보기까지 하였다. 응? 병인은 바르르 떨리던 잔뜩 탱긴 신경이 일순간 확 풀리는 듯하며 귀가 번쩍해 하다가 정말 그럴까? 하고 의아한 눈치로 맥없이 한마디 하고서는 그런 말쯤이야 내게 직접 말 못할 것은 무언구? 하며 코드숨을 친다. 그러나 그 코드숨과는 반대로 좀 더 자세한 의사의 말에 실증을 붙들어 보겠다는 듯이 일단 누구어졌던 정신력과 주의력을 눈으로 힘껏 모아서 또다시 명호의 얼굴빛과 입술을 겨누어 보며 벼랑간 어떻게 차도가 있다는 거야? 하고 마치 명호의 말 한마디가 자기 운명을 마지막 결정이라 한다는 듯이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애원하듯이 매달려오는 기색을 보인다. 명호는 마음이 무거워지며 괴로웠다. 조금 전까지도 이제는 운이 트이나 보다고 좋아하던 이 안타까운 병인에게 꾸며선들 뭐라고 대꾸를 해주어야 이 어려운 처지를 모면할지 선뜻 말이 아니 나왔다. 형님이 원체 기력이 좋으니까 이제 한약을 재고를 찾아서 잘 쓰기만 하면 염려 없다는 말이겠죠. 딴소리. 아까 C청년이 왔을 때부터 너무나 긴장이 계속된 끝이라 뒷말을 더 하려고 입을 쫑긋쫑긋 하다가 기운이 빠져서 맥이 풀려가는 눈만 뻔히 뜨고 천정을 바라보고 반드시 누웠다. 그러나 딴소리라고 핀잔 듯이 힘있게 부인한 것은 명호가 거기 달아서 딴소리가 아니라고 무슨 변명이라도 하고 덤비기를 바랐던 것인데 아무 대꾸가 없이 명호가 담배를 붙이고 마는 것을 보자 병인의 눈에는 절망의 빛이 차차 짙어갔다. 그런 말이면야 내게 직접 말 못할 리가 없지. 탈진을 하여 가면서도 맑게 개인 병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언제까지 쓰러지지 않았다.
이것은 사형수보다도 더 못 견딜 일이다. 사형수는 제 운명을 알구나 있지 않은가. 사형을 집행할 때라도 미리 일러는 줄 테지. 이놈들이 정작 내게는,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내게는 알리려 들지를 않고서 목숨의 임자가 저희들인 듯이 저희들만 뒷구멍으로 쑥설쑥설하고 우물쭈물하다니, 대관절 산다는 거냐 살려주겠다는 거냐. 눈을 감고 누웠던 병인의 머릿속이 점점 환해지며 조리가 뻔하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눈을 벼랑간 번쩍 뜨고 누구든지 눈에 띄는 대로 소리를 버럭 질러보려고 이상한 광채가 쏟으며 부리부리 휘둘러 보았으나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목이 탁 잠겨서 소리가 아니 나왔다. 눈의 정체가 후 꺼지며 앞에 앉은 아내의 얼굴이 차차 멀어간다. 다시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 감기며 잠이 혼곤히 들어갔다. 그러나 금시로 드르렁하고 코 고는 소리가 나다가 그 소리에 소스라쳐 다시 눈을 번쩍 뜨고 두리번 사방을 돌려다본다. 잠이 들었던 게로군. 그는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잠이 들었다가 그대로 숨이 넘어가지는 않는가 하여 잠이 드는 것도 겁이 나고 싫었다. 그럼 약을 지어 가지고 오죠. 젊은 아이가 퇴원 수속을 마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명호가 벗어놓았던 저고리를 입고 나서려니까 침대에 구부리고 앉았던 병인의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있던 명호의 형수가 그만두라고 손을 두른다. 그러나 명호는 못 알아들은 척하고 나와버렸다. 입원하던 날에 용한 한의가 있다고 하여 불러다가 보이니까 고개를 내두르고 가버리는 바람에 왕복 자동차 쌍만 없앤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기에 병인이 아무리 졸라도 아내는 한의를 또 불러온다는 것은 반대요. 지금 입원료를 치르고 나면 병인을 태울 자동차 싹시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여 애가 달른 판이라 그까짓 먹을지 말지도 모르는 한약 몇 첩 값이라도 절약을 하려는 것이었다. 물론 명호도 그만 짐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병인의 마지막 원이라도 풀어주고 싶고 살 사람의 유감이 되지나 않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명호는 자기 집 근처의 안면 있는 약국에서 세 첩을 지어 가지고 나오는 길에 약에도 소위 연대가 맞는다는 말이 있으니 요행 들려서 또 지어가게 되더라도 그 화제는 나를 주시오 하여 약봉지 묶은데 끼어 가지고 나왔다. 지금 같아서는 기적을 바라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도 죽지 않는다는 자신을 가지고 애를 부덩부덩 쓰는 그 정신력이라든지 체력으로라도 어떠면 돌리지 말라는 법도 없으리라는 엷은 희망은 아직도 한편에 남아있고, 또 사실 집안 형편이나 가족의 앞길을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 세상을 떠나보내서는 큰일이라는 걱정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살 사람의 사정부터 가지고 따지는 말이었다. 죽는 사람도 정신이 말짱하고 죽는다는 공포에서 벗어나서 한숨 돌릴 때는 가족이나 자식 생각이 아픈 서기는 하겠지만은 그 무서운 육체적 고통을 이를 깨물며 헤어나려는 모질고 줄기찬 본능과는 거리가 먼 수작 같았다. 실상 사신대로 연연이 얼마 남은 것은 아니지만 올 정초에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생들이 병인의 60잔치를 지낼 의논들을 하던 것이 머리에 떠올라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명호는 그 말이 어쩐지 앓는 형을 비난하는 듯 같이도 생각이 들자 찔끔하였다. 그야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은 연연이 얼마 남았거나 말거나 단 하루 한 시간이 남았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고 바드득 애를 쓰는 그 형상을 비웃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100년을 산데도 가던 길을 반도 못 걷고 하던 일을 손에 붙든 채 쓰러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자기 완성을 하고 떠나지는 못하는 것인데 미완성인 대로 뒷대에 물려주고 가는 것이
인생이면야. 죽은 뒤에 남는 처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깡그리 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만 그것을 두 손으로 버둥대고 막아내려는 것이 생물의 본능이나 좋게 말하면 생리적 조건이 허락하는 때까지의 자기 주장이요. 자기의 존재를 잃지 않겠다는 무서운 단판 씨름이라 할 것이나 그러나 자기 완성을 허락지 않는 바에야 항복이 아니라 앞질러 선선히 길을 비켜서야 뒤에 물려주고 시사약귀로 조용히 물러가라는 말인데 그렇지만 시사약귀란 저마다 할 수 있는 노릇인가? 명호는 병원으로 터덜터덜 오면서 갈피 없는 이 생각 저 생각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쓸쓸하였다. 이번에는 내 차례인데. 명호는 무심코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이렇게도 살기 어렵고 보기 싫은 세상에 죽는 것 좀 조금도 아깝고 원통한 것이 없겠으나 병고에 시달리고 부대낄 것을 생각하면 이때까지 겪어온 평생의 고생을 한 묶음 묶어다가 앞에 놓은 듯 싶어 벅찬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걱정이 드는 것이었다. 주사라는 현대적 마술의 맛을 들이고 감질이나 나지 않고서라도 죽는다면 얼마나 편하고 팔자 좋게 죽는 것인가 하고 혼자 실소도 하였다. 불도에 골독하던 재종형이 요새 알아누웠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서 헤어날 새가 없어서 아직 위문을 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위문도 위문 이련이와 불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투병술은 어떤지 견학도 하고 사생관도 한번 가서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머리가 하얘져가는 명호는 차차 죽을 차비를 차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곰곰하는 것이었다.